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야당 비판 들어보시죠.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실의 고위 공직자와 여권의 핵심 당직자가 민간협회장 인사까지 관여하고 주무르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비판 입장 내고 있습니다. 자, 김내 의원, 도마뱀도 놀랄 속도에 꼬리 자르기다. 도마뱀이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주진우 의원, 절대존엄 김현지 입에 올린 이후로 김남국 사퇴다. 김재섭 의원, 김현지 대신 쫓겨나는 김남국 처지가 왕세자 잘못에 대신 매맞는 태동 같다라고 입장들을 냈습니다. 이 김남국 비서관 사직이 영 어색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는 김남국 비서관은 왜 현지 누나라는 이름을 언급했을까? 문희석 의원에게. 라는 겁니다. 부속실장 인사권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럼 문희석 의원은 왜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라는 답장에 안심하는 듯한 웃음을 보냈을까? 라는 것도 퀘스천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그 비정상적으로 흐르거나 비선으로 운영된다는 걸 압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아니 문진석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면요, 아까 우리 박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협회 회장이면 자기 원내 상임위가 있잖아요. 원내 상임위를 통해서 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추천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했었겠죠. 그래도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자기의 중앙대 아우라고 하는 김남국 비서관한테 보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사실은 믿업지 않고 오히려 비선을 통한 비정상적 시스템이 훨씬 더 믿을만 하니까 저렇게 깍듯이 아우님 해가면서 보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의 반응이 이제 제가 볼 때 신성모독이 된 건데, 반응이 그거잖아요. 지금 김남국 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이고 저는 같은 급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비서관 김남국 비서관하고 지금 부속실장이 같은 급일 거예요. 1급 정도 될 텐데 같이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 평소에 굉장히 착한 모태솔로기 때문에 형님 동생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형님 누님 많이 한다는 친근하죠.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나 뭐 예, 이제 친근해요. 다른 정당에 있는 의원들과도 굉장히 깍듯하고 프렌들리하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님 누님 할 수 있는데 그걸 문진석 원내 수석부대표의 답장에 하면서 거기서는 강훈식만 처음에 얘기 나오잖아요. 강훈식은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자네가 좀 해줘라고 했던데 그것도 비정상이고 잘못된 건데 거기에 김남국 비서관이 알았어요 형님, 내가 현지 누님한테 이야기할게요.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 민주당 쪽에서 이제 논리가 아마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래서 부적절한 처사다. 그래서 잘린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그 안에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김남국 비서관이 훈시경만 해서는 안 되고 현지 누나한테 반드시 해야만 확실하게 컨펌이 가능하다라는 그간의 분위기를 입증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문진석 의원 답장 다시 한번 PD님 띄워주시면 네. 우리가 놓쳤던 단어가 하나 있네요. 김남국 비서관이 맞아, 네 그래요. 형님 제가 훈시경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하니까 문진석 의원이 맞아라고 그렇죠. 합니다. 맞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맞아. 민주당 집권 여당 의원과 대통령실이 근무하는 맞아. 모든 스태프들이 아 인사는 특히 저건 지금 정부나 정권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현지 누나한테 추천을 해야만 안심을 하면서 눈웃음 2개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이 맞아의 의미. 박정 아니, 의원님, 이거 국민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부인하려고? 이것도 좀 합니까? 입장해 주세요. 맞아. 문진석 의원은 개면 적은 거예요. 나우한테 부탁을 했는데 강훈식 그 비서실장 사실 선수가 높잖아요. 네. 그 나이로는 어려도 또 위치상도 그 같은 위치는 아니니까 그래서 부탁을 못 하는데 좀 민망하죠. 민망한데 그래도 그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평소 만나기도 했으니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기서도 그렇게 호응해 주니까 미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개면적인 상황에서 아 그래 맞아. 좀 맞아. 도와줘 이런 의미지 저게 꼭 맞아가 김현지한테 해야지 맞아 되는 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중앙대 출신의 인사를 중앙대 출신인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카르텔화되어 진행되는지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28년간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자리를 옮겨 질문은 받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카르텔화되고 있다. 이준석 경기지사 대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형, 동생, 누나 하면서 정식 시스템이 아닌 이 비선, 형, 누나 사이에서 이렇게 카르텔화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 당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 뭐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오후에 김병기 대표가 문진석 수석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중 경고를 하는 오.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책임자가 원내대표께시니까 그에 대한 이제 예. 책임을 엄중 경고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예.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 문제는 윤리감찰단의 어떤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 행위와 연관이 돼 있다거나 뭐 이런 성격의 것은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뭐 부적절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를 예를 들어서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다. 결국 김남국 비서관만 사직한 겁니다. 결국 무겁게 받아들인다, 엄중 경고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김남국 비서관만 사직을 하고 수습하는 모양새인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주진우 의원의 예리한 지적 중에 하나가 이게 한 건이겠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미수에 그쳤다라는 게 설명이지만 맞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설명이지만 혹 다른 건 예를 들어 김남국 비서관만 놓고 보면 문진석 의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김남국 비서관에게 아우님 하면서 현지 누나라고 하면서 실제 그 인사가 받아들여졌던 인사는 없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걸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요즘 당 윤리위나 아니면 총리실에서 만든 뭐 그거 있잖아요. 휴대전화 살짝 자발적으로 제출해서 김남국 비서관 것만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만 보는 정도로 한번 확인해 봐도 될 정도 아닌가? 아까 박수현 의원은 휴대전화 거들 쌍간이 아니다 이러는데 다른 건은 없는지 국민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농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 직위 자체가 민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정해야 되는 직위인데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이 끼어들어서 이 인사권을 가진 산업부를 통해서 압박해서 어떤 사람을 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 행위고요. 두 번째는 중앙대라는 이유로 묻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력서에 이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중앙대 출신이니까 잘 봐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추천이 아니라 청탁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그러면은 김남국 비서관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비서관들은 또 다른 친분 있는 의원들한테 이런 부탁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탁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전수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부속실장은 원래 그림자 권력이라고 불리고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불리느냐? 대통령한테 유일하게 하루에도 수십 회 이상 대면 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방을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세로 불릴 수가 있는 것이고 총무비서관일 때는 사실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부만 관장해야 되는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랑 막 통화하고 이런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진짜 가까운 사람이 김현지구나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딱 인식이 됐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때도 네. 김현지 실장이 전화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권력이 세다는 게 이미 인식이 돼 있는 상태인데 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부속실장을 옮겨놓으니까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이든 문진석 의원 같이 실세 의원들조차도 김현지를 통해야만 인사가 관철되는 거라고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공직기강 비서관이 본인 휴대전화 좀 봅시다 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이에요. 통상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 있을 때는 네. 휴대전화 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보통 비서관들은 자기 휴대전화를 거의 내놓고 일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항상 투명하게 내부 감찰을 하는 쪽에서
아니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한번 들여다봅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만 성역처럼 아무것도 안 들여다봐요. 혹시 그러면 김남국 비서관 외에 다른 비서관들한테 청탁받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리고 매번 수십 회에 걸쳐서 대통령을 수십 번 만나는 분인데 그 사람이 다른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점검을 해야죠. 그래야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왜 점검 안 하냐? 국민들 입장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의문 같은데 우리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민간 협회입니다. 저 자리를 가지고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부탁도 안 하고 밑에 있는 비서관한테 부탁할 정도는 이거는 굉장히 인사 시스템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농단이 돼 있으면 바로 부탁합니다. 이거 총리 이것 좀 해줘요. 아니면 뭐 비서실장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거고 지난 정부를 한번 돌아가 보면 거기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교육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부 다 해서 알바끼 했어요. 이런 자리들이 진짜 큰 자리들 아니겠어요? 자동차협회보다도.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권이 막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막 알바끼에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추천 정도 한 거 가지고서는 부탁한 거 가지고서는 이거를 현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난리 나는 거는 약간 거꾸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 했다. 김남국 비서는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사직을 한 거고요.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일을 제대로 해봐라. 무죄가 났으니 이렇게 돼서 들어온 건데 자기로 인해서 또 이런 분란이 일어나니 사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우리 주진우 의원님도 의원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좌진이잖아요. 보좌진들은 자기는 오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크게 비리에 관련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동안 일을 손발을 맞춰온 거예요. 손발을.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아니고 이게 보좌관 비서진이기 때문에 거기서 손발을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국정을 성공시키고 국민을 걱정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일을 또 누구랑 합니까? 또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은 부장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서 같이 국무회의를 하지만 실제적인 손발처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봐주셔야 된다. 이게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큰 자리에 된 것도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단지 어렵게 부탁했는데 센 척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한 거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한 야당 내부 안팎의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보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다릅니다.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냈죠. 국민의힘이 이제 더 이상 계엄 정당화, 윤핵인, 계몽령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연락하고 만나본 평소에 저와 가까운 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다수 정치인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도부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엄을 정당화하고 윤핵인하고 계몽령 이 한마디만 나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합니다. 자, 지금 이 계엄과 관련돼서 사과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이 야당 내부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기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였는데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씀이 맞죠. 사실 지금 12.3 비상계엄 이제 1년을 지나서 가까스로 극복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사과 메시지를 내고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대표께서 사과를 안 하시니 국민의힘 다른 원내대표나 아니면 다른 저는 초선 의원들께서 사과 메시지를 내셔도 그 의미가 굉장히 사그라들고 퇴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께서 반성을 안 한 모습을 보이면 그 당의 얼굴인 당 전체가 국민의힘은 반성도 안 한다, 내란 정당이다 이런 자꾸 오명을 쓰게 되는 거니 전 당대표께서 가장 먼저 반성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식 교수님. 저도 장동혁 대표가 12.3 계엄 1년을 맞아서 적절한 메시지를 내기를 바랬던 우리 당의 흐름이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같이 동의를 하는데요. 나왔던 메시지는 조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장애 집회하면서 했던 일관된 메시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이 특검의 무리한 이 정치 탄압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뭐 당연히 올바른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맞서 싸우자는 겁니다.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우리가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우리 국민의힘을 공격해 들어올 거고 계속 할 건데 거기에 그럼 우리 당이 그 내란몰이를 아예 꺼낼 수조차 없게 만들려면 비상계엄과 우리 당을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계엄 불법적으로 진행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역사적 분리를 해내야만 내란몰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12.3 1년을 맞이해서 당대표의 명확한 공식적 개헌 반대와 윤 대통령 분리 절연 이 메시지가 나오길 바랬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서 민주주의 수호하자면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나와서 민주주의가 좀 탄압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다음에 윤어게인과 계몽령과 완전히 분리해내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만 우리가 저 불법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비판할 수 있고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